위티아 TV 진행자 김근영입니다. 오늘은 부득이 사우디와 통신과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촬영을 하게 돼서 뒷 배경화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WTV의 그 에피소드 4 3K 이론과 제이슨 생커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 또는 사람들이 손님이 없어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서히 상용화되고 있는 백신도 안전한지 내가 언제 혜택을 받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언젠가 끝나겠지만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1년 1월 3일 오후 3시 기준 한국 누적 확진자는 61,769명, 누적 사망자는 917명입니다. 세계 누적 확진자는 8,437만 명, 누적 사망자는 180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팬데믹 현황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공한 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각 나라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확진자 1934만 명, 사망자 33만 명이고 영국은 확진자 248만 명, 사망자 7만 3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확진자 257만 명, 사망자 6만 4천 명이고 스페인은 확진자 189만 명, 사망자 5만 명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방역을 잘했다는 독일도 확진자 174만 명, 사망자 3만 3천 명입니다. 검사자 수 통계가 적어 확실한 데이터에 의구심이 있는 일본도 확진자 23만 4천 명, 사망자 3,400명입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방어하고 있는지 수치가 말해줍니다. 인구당 감염자, 사망자 비율, 감염 재생산지수, R지수, 검사 수당 확진자 비율, 예로 일본은 18,000명 검사에 3,800명이 확진되어서 검사자 수당 약 20% 이상이 확진자로 되었으며 한국은 10만 명 검사에 확진자 1,000명대 1%대입니다. 일본은 실제 감염률이 10배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이 모든 수치를 따지지 않고도 단순 비교해도 한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영국은 강력 봉쇄 4단계에서 5단계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위험이 훨씬 커지고 있고 이에 전 세계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펼쳐질까요? 미래는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가보지 못한 세상이지만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미래가 누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누구에게는 기대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하다는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저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입니다. 또한 미래학자의 세 가지 분류, 즉 학술적 미래학자, 광신적 미래학자, 응용적 미래학자 중 응용적 미래학자에 속합니다. 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기회는 존재한다. 그 기회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경제적 결과를 향상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래에 펼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먼저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재택근무의 증가, 온라인 교육 확대, 공중보건 개선과 의료 인력 증가, 화석연료 소비 감소로 인한 탄소 배출 절감. 이게 긍정적 측면이고요. 부정적 측면은 관광과 레저 산업 등의 더딘 회복, 적자 지출과 국가 부채 증가, 인명 손실, 질병, 의료 시스템 경색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후에 재택근무의 증가는 사람들의 업무 및 생활 방식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발전해온 재택근무를 이번 팬데믹은 확산을 확 앞당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자신의 직업 및 직업 선택권과 미래의 잠재적 소득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업무 및 직장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위나 인증 프로그램 수료처럼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 수도 늘어서 홈스쿨링이나 온라인 교육을 자기의 발전으로 생각하지 않던 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직접적인 의료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교육 투자 및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공중보건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의료 및 보건 분야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예전부터 의료인, 특히 의사 직업에 큰 선호도가 있었는데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절감은 일정 기간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경기도나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뒤에 우리는 탄소 배출권의 화두가 특히 대두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면 이와 관련한 기업을 선택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관광 산업과 레저 산업 등 인간 여가 활동의 핵심 산업은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규모는 어쩌면 장기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적자 지출과 국가 부채 증가를 높이는 요인이 가장 심각한 장기적인 측면이 부정적 측면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중앙에서 경제의 모든 것을 매입해 소유하는 형태로 나아갈 위험이 큽니다. 차력으로 생산과 소비로 자연적인 치유가 아니고 여력이 없는데도 소위 지폐, 화폐라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긍정적 혜택보다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인명 손실, 질병의 고통, 의료 시스템 경색, 지역 및 산업 경제 파괴, 국가 부채 증가, 중앙은행의 부담 등 여러 면에서 비용이 너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코로나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일이다. 보건 전문가와 공중보건정책 당국이 강조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 이 위기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었던 조치와 연구들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칠 2차 혹은 3차적인 영향과 경제적 악재에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위티아 TV 진행자인 저는 여러 가지 대비책에 더하여 네트워크 시대의 귀환이라는 인문학적 의미를 하나 더 가미해 봅니다. 네트워크 시대의 재도래, 거기에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시대, 언택트 시대에 20, 30년 전의 네트워크 시대로 오히려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알고 또는 생산하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 장소, 시간대에 만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예측보다는 창조의 단어에 더욱 치중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의 발전과 정보의 공유화가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시장에 참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부의 창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다시 그전에 그들만의 리그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보의 공유화가 더욱 늘어난 반면 정보의 허상, 즉 가짜 뉴스가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보석, 쓰레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총명함의 눈을 일반 개인은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정보의 진위를 가릴 특별한 그룹의 존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스크린과 이메일로 대변되는 만남의 형태에서 처음 보는 상대, 처음 보는 상품 등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해도 속으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전에 내가 경험치로 대면으로 믿었던 사람들의 존재가 부각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소개를 믿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에 측근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네트워크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과거에 갖고 있는 나의 네트워크를 사수하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같이 만드는 정보는 부의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코로나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에 의한 자금이 14조 달러가 풀렸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은 1조 달러, 약 한화 1천조 원의 긴급자금 예산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을 풀어서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3K 이론을 주장합니다. K자형 미래, 탐욕 두려움 미래, 그리고 주식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향후 3개 형태의 K가 존재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K자형 미래 경제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입니다. 국가 간, 즉 선진국과 신흥국, 부자와 가난한 자, 영업이득이 넘치는 기업과 부채 이자에 시달리는 기업 등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하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풀을 싹 기회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국가와 기업, 건전한 사회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리치와 푸어의 간극을 줄여라.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두 번의 선택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양적 완화가 멈추는 시점을 빨리 파악하라 입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탐욕, 두려움의 미래,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경쟁은 공포와 탐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탐욕은 항상 우상향으로, 공포는 항상 우하향으로 치닫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번의 선택 타이밍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탐욕과 공포 사이에 나의 목표치를 설정하라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탐욕은 줄이고 공포는 적정 수준으로 늘려서 탐욕과 공포와 그 사이에 나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달성 시 평온으로 돌아가 휴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공포는 일시적이고 탐욕은 영원하다라는 속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기업, 사회 또한 탐욕을 줄이고 공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공개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주식, 암호화폐 시장 미래 투자에 대한 지표입니다. 경기 상승과 주가 상승, 경기 하락과 주가 하락 등 불마켓, 베어마켓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번의 선택 타이밍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말고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라. 투자자들은 코로나 시장에서는 특히 작년같이 어렵거나 좋았던 현재의 재무제표를 보지 말고 펼쳐질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사회는 항시 불마켓은 없다. 인위적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투자 환경 조성이 무너졌을 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 27일 오전 방송에서 오늘 2020년 12월 27일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통과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바로 우연일지는 몰라도 3천만 원을 돌파하여 현재 4천만 원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무려 3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를 것이냐? 똑같습니다. 세계가 양적 완화를 멈출 때까지는 상승하리라고 보며 그 단계에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타이밍이죠. 팔지, 유지할지, 더 살지. 어쨌든 일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은 현명합니다. 양적 완화 시점 포착 시 만약 2파의 상승 시장이 오면 쉽게 5만 원 넘기고 10만 원대로 갈 것입니다. 이주시할 타임이죠. 이 세 가지 그림의 타이밍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은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과 탐욕과 공포의 적절한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단기간에 황소의 뿔을 잡으려는 마음보다 장기간 미래가치 투자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고가 어우러져서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해줍니다.
있는 리스크 관리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충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미래는 우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다가오는 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전략은 무엇이냐. 제이슨 생크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행동 요령을 피력했습니다. 향후 6가지 행동 요령. 첫째, 준비하라. 둘째, 견디어라, 버텨라. 셋째, 숨어라. 넷째, 도망쳐라. 다섯째, 쌓아올려라. 여섯째, 투자하라. 6가지 행동 요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더라도 이를 위한 최초의 접근인 자기 성찰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에서 나오는 경제, 수치, 숫자를 잘 아는 것, 그 이전에 나의 상태, 재정적 상태뿐만 아니라 나를 알므로써 정신적인 강한 유지 상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위에 그 1번에서 5번까지는 외부에서 오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면 6번 투자하라는 응전 후 나의 상태를 미래의 남과 다른 좋은 최종 목적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빌린 빚 말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아니면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청산하여 일정 부분을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이때 투자 포트폴리오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탄소 배출권과 관계된 회사를 포함시키고 암호화폐에도 일부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 리얼 프로젝트와 연관된 리얼 디지털 커런시, 여기서는 그 암호화폐를 그냥 디지털 커런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리얼 디지털 커런시에 투자하라 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학은 우울한 과학이다. 그렇습니다. 공포 탐욕 그리고 암울함이 불경기의 전조들이다. 그렇습니다. 닥쳐올 위기에서 나의 요즘의 성장을 위해서 위생커의 여러 가지 자기의 그 행동 수칙, 6가지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됩니다. 미리 예측하고 전략 수립하고 빠른 대응하여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만들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로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태하TV 김기정이었습니다.